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농작업을 하면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특히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서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소화를 돕고 신장과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신체 능력 또한 향상된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냄새가 심해지고요. 두통이 생기며 어지럽거나 다리에 쥐가 잘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몸에 이런 증상이 보이면 내가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하는구나 생각하시고 물을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농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농정 매거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여름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하반기 1조 원 규모의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요. 정부는 오는 7월과 8월 3,500억 원을 투입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기존 22개 품목 중심이던 할인 지원을 농축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해서 소비자가 1인당 주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은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20% 할인 판매하고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해서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쌀 할인 지원도 20kg 기준 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할 상품권도 명절에만 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달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요. 규모 역시 확대해서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농축수산물 공급을 안정시키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농업인과 유통업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부터 2년에 걸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이 갑작스럽게 경작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별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서 법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임차농은 최소 3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을 부당하게 내보내거나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 임차농 보호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를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기반으로 관리하고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부당한 강제 퇴거를 막는 등 선의의 임차농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은 읍면 지역 빈집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5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 수립과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빈집 은행 운영,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정비사업 참여 확대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빈집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 점입니다. 시장과 군수는 5년 단위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 빈집이 밀집한 지역은 빈집 우선 정비 구역으로 지정해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은 농촌 빈집은행을 통해서 매매와 임대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귀촌인이나 청년 창업자,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반면 붕괴 위험이 있는 특정 빈집은 소유자에게 철거나 수리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또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인허가 특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빈집 재생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빈집 재생 사업 우수 사례인 경북 영양군 연당리를 직접 방문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주민 전문가들과 농촌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연당리는 사용되지 않던 빈집 9동을 카페와 마을 도서관,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현재 연간 2만 5천여 명이 찾는 마을 관광 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로서는 이게 짐덩어리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요 연당림 카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을 어떤 이야기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짐이 아니라 자원이 될 수 있고 빈집을 새로운 활력으로 채울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활용 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지역의 새로운 주거와 문화,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가 농촌의 일손 부족과 농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 로봇과 드론 활용 등의 기술 연구 개발에 5년간 57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올해 예산만도 99억 2,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손작업 비중이 높고 인력 확보가 어려운 논밭 과수원에서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에서 스마트한 방법으로 사과를 재배해 농사지을맛 난다는 농부님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다리 없이 과수를 따고 기계가 알아서 방제합니다. 이게 지금 농사입니다. 그럼요, 여기가 가요. 그 답이 숨어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과원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냥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가 그냥 우연하게 한 200주 정도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 해봤는데 이게 처음에 외국에 볼 때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 공부를 하고 또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보급한다고 마음을 먹고 전파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기존 방식 대신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연중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농사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5년 전에 태풍이 한 2번 정도 지나서 저희들은 정말 끝난 줄 알았어요. 거의 8, 90% 다 낙후가 됐어요. 옛날에 관행농업에서는 이게 시계추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사과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농가 인구 200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전정하고 수확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걱정을 해결해준 스마트 과수원. 그럼 답은 뭘까요? 기존 방사형 나무는 안쪽에 햇빛이 들지 않고 사다리 없이 작업이 불가능한데요. 반면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를 평면형으로 키웁니다. 폭이 0.5m 수준이라 모든 가지에 햇빛이 골고루 닿고 기계로 전정부터 적과 수확까지 가능합니다. 옛날에 큰 나무였을 때는 방사능팬을 써도 큰 효과가 없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온도계 보고 전화해가 집집마다 전화해가 기계 돌려라 방사판 돌려라 이렇게 막 했거든요. 지금 거의 다 휴대폰으로 다 하죠. 앱을 깔아서 시간에 따라 돌아가고 온도에 따라 돌아가고. 근데 옛날 나무에는 저 구석에 한 나무 한 개 병이 생겼다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저 위에 생겼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럼 훨씬 더 우리가 빨리 그 병충해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내재해 품종으로 갱신하면 기후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
이 밖에도 어떤 효과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다 리프트로 기계로 그냥 가면서 다 하고. 이거 따도 뭐 바로 이렇게 담을 수 있죠. 옛날에는 바구니 담아와서 다시 담고 막 일이 엄청 많았거든. 사과 따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적과하는 거라든가 뭐 약값, 뭐 기타 경비들이 다 30% 이상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품질이 30% 더 좋아집니다. 사과가 꽃이 피면서부터 사과가 딸 때까지 햇빛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농가 수치 가격은 뭐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수입은 많아집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스마트 과수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통해 기반 조성부터 과원 정비, 장비, 교육까지 종합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국비와 지방비를 적극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2030년까지 전국 100개소 2,000헥타르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 스마트 가수원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한 가지입니다. 조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대신에 장점은 그 비용을 조기에 빨리 회수할 수 있고 생산비가 절반까지는 아니라 30-40%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 노동력도 30-40%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품질 자체가 아주 좋은 고품질 사과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가원 뭐 다축형 했을 때는 뭐 첫째 일손도 줄고 뭐 품질도 좋아지고 그럼 돈 버리는데 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를 둔 농업인들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부가 농업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농식품 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2026년 2학기 농촌 출신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서 농식품 분야 전무진령 양성에 더욱 힘을 싣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농업에 종사하는 본인,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계열 학과 재학생 등입니다. 신청자는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의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도 각각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 학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8일까지이고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7월이면)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 계획을 잡고 계실 텐데요. 최근 농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농촌형 워케이션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더 많은 도시민이 농촌에서 머물며 일하고 쉬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마련한 농촌형 워케이션 거점은 총 10개로 경북 영천 한이마을, 강원 강릉 오션 그레이트, 강원 홍천 문해미 농장, 전북 정읍 송중마을, 경북 상주 객주촌, 전북 남원 홍불 체험관,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읍, 충남 공주 힐스포레입니다. 낮에는 원격으로 업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농촌 체험과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어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에게 인기인 농촌형 워케이션. 농식품부에서는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평일 기준 1인당 하루 최대 5만 원의 할인 혜택과 여행자 보험을 지원하고 업무 공간과 숙박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농촌형 워케이션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며 소비를 늘리고 또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새로운 생활 인구를 만들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형 워케이션 이외에도 농촌을 3터이자 1터, 쉼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농촌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기계 사고는 모두 5,602건으로 343명이 사망하고 3,657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원인별로는 농기계의 신체 일부가 눌리거나 끼인 것이 1,985건으로 최다였고 전복이나 전로, 도로 교통사고도 20%대로 많았습니다. 농기계별로는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예초기 순으로 사고가 많았는데요. 날이 덥다고 방심하는 순간 큰 위험을 부르는 농기계 안전사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 농정 매거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 명부를 채워줄 안전 불감증 후보자들을 만나볼까? 한 번에 옮기니까 훨씬 수월하네. 오, 저라면 짐 때문에 후방 상황 파악을 절대 못하지. 바로 사고로 직행. 김씨, 과적한 짐 때문에 시야 확보 안 되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겠어. 당장 짐 줄여. 아하. 갑자기 왜 짐을 다 내려? 이거 허탕이잖아. 두고 보자. 내가 경운기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바로 좌회전이다. 저 속도로 방향 전환을 한다고? 흐흐흐흐. 곧 나랑 같이 갑시다. 제발 당장 멈춰. 급할수록 더 천천히. 조향 클러치는 짧게 잡고 여러 번. 안전모는 왜 안 했어? 필수인 거 몰라? 김씨 저 양반 명이 길구만. 이 정도 경사면 충분하지. 와, 저 각도 좀 봐. 저기서 미끄러지면 트랙터가 굴러서 최씨를 덮치는 건 시간 문제지. 어이 최씨, 나한테 여긴 절벽이야. 내 몸무게를 생각하라고. 그냥 들어가지 왜 안 가? 당장 진입로 경사부터 완만하게 다져. 뭐야? 이번에도 피해가는 거야? 그래, 그거야. 달려라, 달려. 와, 저 속도 좀 봐. 저 좁은 길에서 레이싱을 안 해? 바퀴가 흙을 조금만 더 짓누르면 그대로 논바닥으로 전복이지. 어이 최씨, 여기가 서킷이야? 나 다리 후들거리는 거 안 보여? 집안 무너지면 나랑 같이 진흙탕에 처박히는 거야. 당장 속도 줄여. 휴, 큰일 날 뻔했네. 조금만 더 밟으면 곧장 저승행인데 왜 멈춰? 귀찮은데 그냥 이안기로 가야겠다. 트럭에 싣기 귀찮다고 직접 끌고 나왔네. 느린 속도로 국도를 달리면 뒷차들에겐 그냥 도로 위 장애물일 뿐이지. 어이 박씨, 나는 도로 주행용이 아니라고. 차들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 안 들려? 당장 트럭 불러서 나 좀 실어가. 엥? 갑자기 트럭을 왜 불러? 그냥 위험하게 운전하라고. 일 빨리 끝내려면 후진도 고속기어 넣어 작업해야지. 보행관리기 후진을 저렇게 하려고? 조만간 큰 사고 한번 나겠구만. 오예! 어이, 박씨, 후진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깔리고 싶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법이야. 후진 시에는 저속으로, 클러치는 천천히 연결해서 움직여야지. 이럴 수가. 완전 망했네, 망했어. 아니야, 아직 확실한 거 남았어. 한잔하고 일하러 가자고. 좋지. 드디어 잭팟이 터지는구나. 자, 이제 일하러 가자. 저 셋이 한꺼번에 음주운전을 한다고? 오늘 내 명부 아주 꽉 차겠어. 당신들 제정신이야? 지금 음주운전 하려고? 우리를 살인 무기로 만들 셈이냐고. 당장 낮잠이나 자. 왜 자꾸 사고를 피하는 거냐고? 오늘도 고생했어. 들어가자고. 곧 어두워질 텐데. 야간 반사판 다 붙였어? 아, 맞다. 반사판 붙여야지. 꼼꼼히 붙여야 다른 차량들이 보고 안전운전 할 거 아니야. 뭐야? 야간 반사판까지 완벽하잖아. 안전
안전사고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겠네. 최근 한우 농가의 가장 큰 고민, 바로 사료비일 텐데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사료비는 줄이면서도 한우 등급은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술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가 TMR은 조사료와 농사료, 그리고 맥주박이나 비지 같은 농식품 부산물들을 가축의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균일하게 혼합한 사료입니다. 일반 배합 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방식과 달리 농가가 직접 원료를 선택하고 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육 환경과 생산 목적에 맞는 정밀한 영양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함으로써 수입 사료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42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자가 TMR 기술을 적용한 농가의 출하 원료는 평균 2.4개월 단축되었고 사료비는 11.3%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육질 2+ 등급 출연율은 72.4%로 향상되었으며 농가 소득은 41.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자가 TMR 기술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기술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물론입니다. 농식품 부산물이라고 해서 모두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0년부터 맥주박, 비지, 깻묵 등 무려 47종의 농식품 부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안정성과 영양가치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복잡한 계산 없이 PC로 원료와 가격만 입력하면 최저 가격의 황금 레시피를 자동으로 짜주는 무료 배합비 프로그램을 2012년도부터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가 복잡한 영양 계산 없이도 자가 TMR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연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송아지를 태어난 이후에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미소의 임신기 영양 관리를 통해 태어나기 전부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임신 4개월부터 분만 시까지 어미소의 급여량을 1.5배 높여 급여했더니 송아지의 소장과 반추 육모의 발달이 향상되고 초기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방 형성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량이 증가하고 근대 지방도도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랬더니 송아지가 태아 때부터 소장과 반추 육모가 발달한 고급육 체질로 태어납니다. 수저로 치면 라블링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출하 성적에도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임신기 영양 관리를 통해 태어난 송아지들이 성장하여 출하되었을 때 근내 지방도가 6.7에서 7.6으로 약 12.5%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최고 등급인 2+ 등급 출연율도 36.4%에서 85.7%로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어미소의 임신기 영양 관리가 송아지의 성장뿐만 아니라 출하 시 육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농가의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분석 결과 마리당 순수익은 약 88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자가 TMR 확산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자가 TMR은 사료비 절감 효과가 크지만 배합기와 급여기 등 초기 시설 투자와 사료 제조 기술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거점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 농장은 현재 9개소에서 2027년까지 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사료 제조 기술과 배합비의 활용, 사양 관리 노하우 등을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의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농가가 원료 확보와 제조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자가 TMR 공동 제조 모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 교육과 공동 활용 체계를 연계하여 보다 많은 농가가 자가 TM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동전쟁 등의 여파로 한우 산업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려지기 쉬운 부산물을 사료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형 자가 TMR 기술로 사료비는 낮추고 생산비는 확실하게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지만 농촌진흥청 한우연구센터가 배합비 프로그램부터 거점 농장 멘토링까지 늘 든든하게 곁을 지키겠습니다. 대한민국 한우 농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라는 책의 저자 존 러벅은 1834년 영국에서 태어나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재능 있는 사람으로 현자로 불립니다. 존 러벅이 남긴 삶에 대한 수많은 지혜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쉼은 나태함도 게으름도 아니다. 때로는 여름날 나무 그늘에 풀밭에 누워 물소리를 듣거나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다. 바쁘시더라도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농정 매거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